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등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역사가 왜곡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심도 민심도 야당도 국회도 거부하고 마구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벚꽃이 때이르게 피었지만 아직 민심과 민생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경제 컨트롤 타워를 찾을 수가 없는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바탕나고 있는데 대책은 보이지 않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역행하며 미래의 산업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시키는 비전이 없는 무비전 정부, 무책임 무능 무비전 산무 정부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사실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발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국내 의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상회담의 상대방인 일본에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평가가 자체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두 나라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 외교나 이런 협약이나 이런 협상이나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러한 대내외 사정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서는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여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965년에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그런 한미 간의 국교 정상화 협상이 끝나고서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 한일 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 여론 60%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박정희 대통령님이 받으셨던 어떻게 해석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때의 그 지지율은 정말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정상 외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겸허하게 한일 간의 관계를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잘 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기여하는 그러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나홀로 고독한 결단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또 전 세계 평가 앞에서 냉정하게, 솔직하게,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적절한 비유였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있는 제가 그대로 말씀해 돌덩이라고 보세요.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총리님.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에 대한 어려운 예의 문제라는 아닙니까? 차원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예.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제가 김용민 의원님께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우리 총리께서 총리님 이 문제는 겸허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거에 아닙니다.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아닙니다. 제가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 다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을 지칭한 자, 바도 제가 없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징용의 희생자를 지칭해서 돌덩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총리님 더 문제를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답변할 필요 없어요. 뒤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총리님하고 직접 질문 답변하시고요. 의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명도 대단히 오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산업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시죠. 양국의 회담 이후의 조치 사항입니다. 한국의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를 했습니까? 해제했죠. 수출 규제 해제. 수출 규제 해제, 반도체 부품 세 가지. 이건 살 실효성 없는 겁니다. 뒤에 소부장 문제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화이트리스트 아직 미실시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무리한 요구들 후쿠시마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주장 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빈손 구력의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굉장히 그동안에 정부가 설명했고 저희도 여기에 나와서 설명한 것을 철저하게 곡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단 한 번도 총리님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 소부장의 반도체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네, 2019년도에 이 사태 터졌을 때 국내 소부장 투자하고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끌어들이고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은 중단하시는 겁니까? 그 소부장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근데 예산을 대폭 줄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띄워보시죠.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이 예산이 3,400억인데 올해 38%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죠. 그리고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발표, 그리고 3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일본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대단히 불안에 떨고 정부 믿고 지원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공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국내 산업 지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그 맡으신 일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가 소부장 산업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제가 조립 산업 위주로 계속 커갈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소부장이 튼튼해져야 그 산업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국내적인 지원만 한다는 것으로 해결되는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과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외국 기업하고의 협력,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도 계속 정부로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의 신뢰도 그리고 투자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라고 있죠. 네, 누가 위원장입니까? 제가 위원장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이 회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해서요. 일단 작년 11월에 딱 한 번 했죠. 일단 첨단 산업을 지정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입법에 따라서 필요한 입지, 일종의 클러스터와 가까운 그런 기술 입지를 지정하기 위한 총리님, 근데 절차를 하고 그거를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국가첨단전략을 한 번의 회의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경제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러한 대통령입니까? 용산에만 있습니까? 첨단위원회에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지금 산업부에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한 번도 열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저는 작업이- 총리께서의 역할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네,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면 당연히 그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좀 더 해야 할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총리께서 더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 사상 최대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의원님 더 잘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상당히 컸습니다. 가장 큰 하나의 이유를 얘기해라. 그러면 그거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입니다. 작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2021년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의 에너지 수입 가격이 증가한 금액이 786억 불입니다. 그런데 무역수지 통관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 통계에 의한 무역수지가 그 전해보다 악화한 금액은 정확히 771억 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인한 악화분 786억 불과 무역수지 악화분 771억 불이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그러한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이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 무역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면만 얘기하셨습니다. 에너지값의 국제 가격 상승은 이제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반도체, 품목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적자 가장 크죠. 그건 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약 그리고 40%. 수출 시장으로 보면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은 뭐 의원님 더 잘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수입을 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총리님 그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작년도의 성장은 3%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중국의 성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그러한 성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수요도 작아지게 돼 있고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것이 한중 간에 좀 더 나은 그러한 그 무역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한지를 최선을 다해서 정부로서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 적자 품목적으로 제일 크고요. 중국 시장에서 수출 적자가 가장 큽니다. 차이나 리스크까지 얘기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 부진 문제 대단히 구조적이고 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에선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자꾸 묶으려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특단적으로 세워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중국에 대한 저희의 기본적인 그 외교나 경제 외교의 원칙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한민국의 한중 간의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품목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사안은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중 간에도 교역은 늘어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그러한 긴장 상태를 반영할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 파트너고 무역의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크게 미중 간의 긴장 상태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우선 중심주의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뚜렷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서 논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문제 하겠습니다. 작년에 IRA 사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세부 규칙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히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작년 9월에 국회 결의안을 내고 12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의원외교단을 꾸려서 미국의 상하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국제 통상 질서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다. 두 번째, 자국 산업 우선 중시가 철저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통상 외교 질서의 경제 산업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자, 반도체에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내용도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 전략적으로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통상 역사상 대한민국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통상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협의단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러한 일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개선단이 갔던 것은 아마 저는 작년에 의원님과 몇 분의 의원님들이 가신 게 저는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초반부터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가 이 IRA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 간의 이런 통상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IRA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최대한 그런 경영에 그러한 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미국의 세금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안 되도록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저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미 대사까지 지내셨으니까 반도체 비업 비밀까지 내놓으라는 이번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침 그리고 회계장부 요청들 이거 과도하고 거의 지키기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제 각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조건들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기업의 어떤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라기보단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야 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그러한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기업들과 미국 정부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단독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국에 우리 반도체 공장도 있죠. 삼성하고 하이닉스. 여기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가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년 뒤까지의 5% 투자 이렇게 해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좀 협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기업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조건들은 최대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원에서 성명서를 의원들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제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 그 의제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한미 간의 경제 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국가 간의 정상 간의 합의해서 완전히 그 하나의 그 결정을 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IRA 문제됐을 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때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사람이 누굽니까? 글쎄요, 대통령님이 영업사원이시면 저희는 뭐가 되어야 되는지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방미시에 불평등한 한미 간의 통상 이슈를 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하고 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불평등한 통상 문제, 이 반도체법을 포함한 IRA법 책임지고 대통령께서 해결해 갖고 오셔라 이렇게 강력히 건의하고 국회에 걱정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업사원을 자칭하신 것은 관계부처 모두가 모든 장관과 관계부처의 직원들이 내가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외 진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국내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그 정책과 분위기와 또 협상을 하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지시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익을 반드시 챙기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라고요. 국민들은 또다시 한일 정상회담처럼 실패되지 않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 문제도 새로운 통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률 PPT 띄워주세요. 한국이 27.4% 거의 최하위 그룹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EU가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통상 규제, 탄소 국경 조정제도 제대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은 비단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십수년간 계속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제도도 포함을 했고 또 특히 그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경제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러한 산업, 그러한 경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받들어서 우리 경제가 아주 그 저탄소 경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달성률이 부족한데 지난번에 발표한 3월 21일 탄노기 발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산업계의 탄소 감축률을 3.1%를 낮춰서 잡았고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알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감축 부담을 75%를 NDC의 75%를 윤석열 정부가 끝난 2028년부터 30년까지로 떠넘겼어요. 다음 정부에. 전 정부 탓하고 다음 정부 떠넘기. 이렇게 해서 과연 이 계획, NDC 계획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산업계의 그 중요한 기업들은 사실은 세계 최첨단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것을 더 CO2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한 그 어려움과 좀 그 고통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14.5%로 돼 있던 감축률을
뭐 당초에 기업은 우리 산업계는 5% 이상은 배출을 못 줄이겠다 이렇게 강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기업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3.1% 정도만 그 감축률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타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를 뒤로 미뤘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이 NDC가 2030년까지 저희가 시행을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생산의 방식도 도입하고 있고 또 우리 신재생 에너지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NDC를 올해 확정을 하고 그 이행하는 것이 조금은 그 이행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이것이 약간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그러한 그 여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이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의 역행이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축률은 제자리 걸음이고 다 다음 정부로 28년부터 30년까지 떠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계획 이행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통상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에너지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고생했는데 냉방비 폭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랑 겹쳐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대책 나왔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나 전기 요금 같은 거를 좀 분할 납부하는 그러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도록 하는 이런 지원 사업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더 강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종꽃 다 그만하시고 이제 종합적인 새로운 에너지 지원 대책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특화 단지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15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3월 10일에 발표했습니다. 성으로 충돌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3월 15일 날 국가산업단지 네, 발표했습니다. 네. 반도체 특화 단지도 또 공모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충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발표한 그런 각 국가 산업단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좀 걸리는 그런 문제들일 것 같고 이거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산업의 클러스터를 생각하고 뭐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업종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반도체 이런 그 특화단지 같은 쪽은 이거는 좀 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단지여서 이것이 반드시 중복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입니다. 단순한 기계적 배분이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놓고 그 지역들을 선정해 나가야 국가의 미래 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기술, 후공정 이런 부분에 또 소부장 생태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역사적인 문제를 돌덩이로 비유하고 또 국민의 60%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굳고 성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라인을 점검하여 컨트롤 타워가 명확히 있는 새로운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환하십시오. 두 번째, 땜질 처방 일회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민생 회복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야당과도 대화하고 국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 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